안녕하십니까. 사옥선생님의 사암침, 극침, 공개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사옥선생님께서 사암침, 극침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사암침, 극침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한국 동양의학의 3대 성인은 허준, 이재마, 그리고 사암도인이십니다. 허준은 1613년대에 태어나서 그 유명한 동의보감을 저술을 했습니다. 2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유행하던 70여 개의 문파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담았고, 이것은 한의사들이 약을 짓는데 주로 쓰는 그러한 훌륭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상 체질을 창안하신 이재마 선생은 침술인이신데 1838년 태어나서 19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약 100년 전 분이시죠. 사암도인께서는 이 허준과의 동시대 인물로서 선조대왕, 즉 임진왜란 직후에 많은 활동을 하셨던 사명당의 속가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사명당 자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황자, 정자, 학자 쓰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세속의 명예를 쫓지 않는 그런 불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암도인이라고 이렇게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사암도인께서는 서민들, 일반인들에게 신묘한 침술로서 많은 그 질병과 증상을 고쳤고, 허준과 동시대 인물로서 면벽 13년 동안 수도를 하신 끝에 동굴에서 사암침을 발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침술이고, 이 침법은 400년간 명맥이 끊겼다가 부산에 사시던 소공 이재원 선생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셨고, 소공 이재원 선생의 직계 후계자로서 사옥 선생님께서 사암침과 또 민간 안과계 질환을 잘 고칠 수 있는 극침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암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사암침법에 대해서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EBS 교양강좌의 금호 김홍경 교수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말총머리하고 나와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분 덕택에 사암침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금호 김홍경 교수가 공부를 했다고 하는 책은 사암도인 침구 요결입니다. 사암도인 침구 요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암도인 침구 요결은 행림서원 발행 행파거사가 썼다고 돼 있는데, 사암도인 침구 요결의 원서라고 적혀 있죠. 원서 바로 뒤에 있는 그 사암결고징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도처럼 일본 사람들이 사암결을 수입에다가 자기네 것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표절에 염치가 없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존경하는 학자이니 거짓말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사암도인 침구 요결을 쓸 때 이렇다 할 만한 참고할 자료는 없으나 이재원 선생께서 일본의 의학 잡지에 논문을 발표하신 것을 보았을 뿐이다 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서 이재원 선생을 존경하는 학자라고 했고, 이재원 선생의 논문을 발표하신 것을 봤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암도인 침구 요결 전에 이재원 선생은 사암원 침구 총론과 음양오행 침구 비결, 이런 책을 2권을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암도인 침구 요결을 가지고 사암침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침구 요결이라는 책하고 침구 총론이라는 책을 놓고 볼 때 어느 책으로 배워야 정말로 침법을 배울 수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침구 총론이 영문법 책이라면 침구 요결은 불규칙 동사 변화표 모음집 이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총론에 보면은 각 변증법이라든가 변법에 대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암도인의 결정에 따른 침법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론상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암도인 침구 요결로 공부를 하면 혼동되고 모호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침구 총론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암도인 침구 요결을 보면 암기침처럼 되어 있지만 사암침은 절대로 암기침이 아니고 원리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어느 병에 따라서 어떻게 침을 해야 될지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이 원리만 알면 누구든지 단기간 내에 숙달해서 명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하고 그렇지만 효과가 탁월한 그런 침법입니다. 사암침법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기침이 아니고 원리침이며, 침을 놓는 부위는
오수혈, 즉 사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무릎에서 발끝까지 또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 사관절에만 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침을 놓는 개수는 대부분 한 사람당 5개 정도만 쓰면 충분히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타 침법과의 비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박우현 교수는 정통 사암오행 침구학회 회원이십니다. 이분은 각종 대체의학이라든가 한의학의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세계 5개국의 7개 의과대학 정식 교수이며 의학 박사이며 철학 박사이며 대학 교수십니다. 사암침을 여기서 배우고 난 이후에는 왜 침을 놓느냐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독일 의학 박사들 그 예리하고 합리적인 그 사람들에게 다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했고, 대략 3개월 정도에 2,500명을 시술을 해서 75% 이상의 높은 치유율을 봤다고 사암침을 배우자마자 독일에 갔다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암침법이야말로 진짜 침법이고 번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며, 저희 그 침구 총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국 이재훈 선생의 사진이 있고 또 사옥 선생님의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박우현 교수님 사진을 넣고 번역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박 교수님은 이 사암침법의 책은 무료로 번역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 수강생들은 40대 분이 많으신데 젊었을 때는 건강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40대 이후에는 몸이 편찮으시고 부모님이나 어른분들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직접 배워서 침을 녹으려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대 초반의 남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경희대학교 한의대생인데 저희 사암오행 침구 총론 교재는 전국 각 대학 한의대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여기를 왔다고 합니다. 경희대 한의대에서 침을 가르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가르친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죠. 저는 안 가르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997년부터 침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0년도 안 됐죠. 그 이전에 졸업한 한의사들은 대학에서 침을 배우지 않았다 라고 간주가 되죠. 그래서 99.9%의 한의사가 전부 개인적으로 침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맥 짚는 법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죠. 그러면 어떤 침을 가르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희대 한의대생이 경희대 한의대에서는 동시침법과 사암침법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동시침법은 잘 낫지를 않아서,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시침법은 중국의 동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창안한 침법입니다. 그분은 이제 현존 인물이라고 돼 있는데요. 장침을 쓰는 거죠. 굉장히 긴 침. 이 사암침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암침을 더 넓고 깊게 배우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미국 한의사 NCCA 분한테 물어보니까 긴 침을 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암침의 그 짧은 침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긴 침을 쓰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두 번째는 어디다 꽂았다가 나중에 뺄 때 잘 눈에 띄게 길게 꽂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한의대에서 역시 최고의 침술이 사암침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 뿌듯하고 여기 침구 총론에 있는 그 내용대로 가르쳤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사암오행 침구 총론의 교재인데 그 교재의 강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258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가 많은데 그 많은 한자에 일일이 다 한글로 토를 달았고, 책 내용은 음양오행이라는 동양의학뿐만 아니라 동양의 철학의 근간이 되는 그 이념을 설명했고, 12경락의 증상과 질병, 그리고 두 가지 큰 항목인 맥진법과 자침법입니다. 맥진법은 32쪽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어느 한의사분 말씀에 의하면 시중에 맥진법의 단일의 주제로 나온 책을 제외하고는 제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다라고 맥진법에 대한 그 내용을 칭찬해 주셨더라고요. 맥진법은 32쪽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현대의학에서 질병을 분류한 게 16만 7천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MRI, CT 촬영, 엑스레이 촬영으로 해서 몇십만 원씩 주고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앞에 딱 가면은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한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이상을 발견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 거죠.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상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맥진법을 하면 MRI, CT 촬영, 엑스레이 촬영으로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나 증상들을 신묘하게 체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맥을 해가지고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환자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그건 놀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맥의 결과에 맞춰서 사암진법을 적용해서 침을 놔서 낫는 그것이 더 놀라운 것이지 맥을 정확하게 짚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한의사분 강의 듣는데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한 번도 진맥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맥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약을 짓고 침을 놓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암,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거 불치병입니까? 아닙니다. 불치병이 아닙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귀머거리, 장염, 소아마비 같은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종교의 힘을 빌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을 불치병이라고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암, 고혈압, 당뇨병 전부 난치병입니다. 사암진법으로 초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고혈압, 당뇨병, 사스, 루게릭, 파킨슨, 버거시병들 이런 사스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고 루게릭은 근육무력증, 파킨슨은 수전증과 비슷하고 버거시병은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이따가 사옥 선생님께서 완치된 그러한 예를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맥진법에 의해서 자침법이 24쪽에 걸쳐서 잘 설명이 되는데 자침법 중엔 특히 보법과 사법이 있습니다. 보법과 사법이 있는데 공개강제 어떤 경우에 한의사가 오셨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침을 놓을 때 얼마나 놓습니까? 물어보니까 몇 분 정도 놓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몇 분 놓는 게 정답인지 아십니까? 여쭤보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침을 보를 하는데 몇 분 놓는지 모르신다고 그러면서 물론 그분은 이제 정통적으로 침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답을 잘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배우고 나가신 분들은 정확하게 보법과 사법의 그 개념에 따라서 정확하게 침을 잘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법과 사법을 그 맥진법이라는 것은 질병을 증상하고 또 사암진법으로 여러 가지 사암진법에 3가지가 있습니다. 정격과 승격과 동경상열 그리고 한열보사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또는 2개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침 놓을 자리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침 놓을 자리를 결정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보법과 사법을 잘 적용해서 자침을 하는 게 그 치료의 완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진맥을 하고 완벽한 사암진법의 이론으로 완벽하게 보법과 사법을 적용하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사암진법이고 또 사암진법의 강인데 수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제 물어본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에 보시면 사암침에 관련돼서 많이 올라오는 게 동양의학 방송국의 김지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여기 그 사암침구학회 초기 멤버입니다. 그분은 중의사시지만 중의를 가르치지 않고 사암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사암침이 더 훌륭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초창기 멤버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침요법의 호호호 한의원 일침학회 킴즈 일침학회의 김광호 교수가 또 저의 학회 출신이십니다. 그분은 여기서 가르쳐드리는 그 3가지 침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원용을 해서 일침요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계시죠. 또 장한빛 선사라는 분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박우현 교수라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그 분들이 한의사 분들이 수강생의 50%입니다. 의사나 뭐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틱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약사, 스님, 그 다음에 목사님 이런 많은 분들도 배워가셨고 학생이나 주부, 특히 집안에 편찮은 분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배워가셔서 병원에 안 가고도 훌륭히 여러 가지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셨죠. 여기까지는 이제 사암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극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극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79년 12월 20일 세계 침구학술대회 발표를 사옥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1979년 12월 20일 발표를 했다라고만 돼 있고 누가 발표했다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사옥 선생님께서 발표를 했고 세계 민간 처방으로 내려온 거를 정립을 하셔서 극침을 널리 알리는 데 공헌을 많이 하셨죠. 극침의 효과는 각종 안과의 질환인데 예를 들면 결막염,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의 반대인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날아다니는 비, 모기 문자를 써서 눈앞에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증상, 즉 비문증, 이런 증상, 아폴로 눈병이라든가 이런 각종 안과의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침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옥 선생님께서 많은 후계자를 배출해낸 그러한 안과의 질환에 탁월한 민간 요법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암침법은 사암오행 침구 총론이 현존하는 최초의 저서이고, 그리고 저희 학회 이름에 정통자가 붙어있는 것처럼 사암도인 침구 유교를 앞에 이전 선생의 존함이 들어가 있고, 저희 그 침구 총론에는 이전 선생의 사진이 들어가 있으며, 강사도 사옥 선생님도 40여 년의 취업 이후로 중무장을 하시고 또 수십 년의 강의 경험을 걸쳐서 최초의 저서로 저자의 직강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나 주부들도 4주간의 교육을 거치면 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4주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라고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요. 배우러 가신 분들은 또 4주간이 너무 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즉, 이 사암침법은 콜럼버스 달걀과 같아서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일도 모르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열 12경락의 5가지 혈 60여 군데만 경일자리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하루에 2-3개씩만 외우면 그 4주 강좌 끝나는 중에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일도 외우고 사암침법을 공부하면 4주 안에 충분히 수료를 할 수 있죠. 여태까지 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사옥 선생님의 극침과 사암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